당신은 평화롭게 일상을 보내다가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느낀 적이 있나요? 숨이 막히고 땀이 흐르며 죽음이 임박한 것 같은 느낌. 이것이 바로 공황 발작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의 뇌는 왜 갑자기 우리를 배신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는 미스터리한 적 공황장애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며 때로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황장애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황장애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WHO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수가 무려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염병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지는 정신건강의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공황장애를 겪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공황장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신의학과의 김성근 교수를 만나보았습니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동반하는 발작이 반복되는 질환입니다. 환자들은 마치 심장마비가 오거나 죽을 것 같은 극도의 공포를 경험하게 되죠. 김 교수의 설명은 공황장애의 증상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왜 우리의 뇌는 이런 거짓 경보를 울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뇌 깊숙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는 편도체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뇌과학자인 박영희 박사는 편도체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편도체는 우리 뇌의 경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감지되면 즉시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내죠. 이는 우리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공황장애는 이 편도체의 오작동 때문일까요? 답은 그렇다이면서도 아니다입니다. 이 모순된 대답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공황장애가 단순히 뇌의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이론이 바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제니퍼 리 박사는 이 모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 따르면 공황장애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즉, 유전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공황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설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전적 요인이 공황장애의 발생에 관여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환경적 요인이 이를 촉발시키는 걸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유전학 연구의 최전선으로 향합니다. 2024년 국제연구팀은 공황장애와 관련된 새로운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PACAP 유전자입니다. 연구팀의 리더인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PACAP 유전자는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 이 유전자의 특정 변이가 공황장애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발견은 공황장애의 유전적 기반을 이해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모든 PACAP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이 공황장애를 겪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유전적 취약성을 활성화시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환경적 요인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사라 존슨 교수는 최근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경험이 성인기의 공황장애 발생 위험을 3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나 방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죠. 이 발견은 공황장애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이 된 후의 정신 건강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후성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의 발현이 환경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의 마이클 미니 교수는 후선 유전학과 공황장애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경험은 우리의 DNA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를 후성 유전적 변화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의 발현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는 거죠. 이 설명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경험이 실제로 우리의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공황장애가 유전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상보다 더 복잡합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공황장애가 단순히 유전자나 환경 중 하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토마스 인셀 박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공황장애는 유전자 환경 상호작용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유전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이 특정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하죠. 하지만 이는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공황장애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인셀 박사의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공황장애가 단순히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황장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최신 치료법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2024년 한 연구팀이 마음챙김 명상이 공황장애 증상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제인 스미스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후 참가자들의 70%가 공황 발작 빈도의 현저한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뇌 구조에서도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뇌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단순한 명상이 이토록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경가소성은 우리의 뇌가 새로운 경험과 학습에 따라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드슨 교수는 신경가소성과 명상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명상은 우리 뇌의 공포 중추인 편도체의 활성을 줄이고 대신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죠. 데이비드슨 교수의 설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공황장애는 단순히 고쳐야 할 질병이 아니라 우리 뇌의 반응 패턴을 재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뇌의 재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최근의 연구들은 놀라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연구팀이 가상현실 노출 치료가 공황장애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가상현실 노출 치료는 공황장애 환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불안 유발 요인들을 가상 환경에서 단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공포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실제 상황에서의 불안 감소로 이어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상현실 노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90%가 공황 발작이 50% 이상 감소하거나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이 치료법은 기존의 노출 치료와 비교해 유사한 수준의 개선 효과를 보이면서도 더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치료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용이 높고 장비가 크고 무거워 임상 적용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더 작고 저렴한 장비로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공황장애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이제 집에서도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특히 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중증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AI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각 환자의 반응과 진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치료 강도와 내용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기술은 공황장애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나 마음챙김 훈련 등을 가상현실로 구현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일상에서 쉽게 정신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황장애의 발병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상현실 노출 치료는 공황장애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기술은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하며 동시에 치료사들에게는 더 정교하고 개인화된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